실력정석 고등수학상 6단원 연습문제 기본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제 분수 형태 같은 경우는 분모를 실수화를 하고,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i를 넣어 가지고 표현을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을 하고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한다는, 그러니까 복소수의 사칙연산의 법칙에 따라서 천천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계산할 때 실수를 좀 줄이는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A, B가 실수이고 루트 A, 루트 B가 루트 A, B가 아닐 때라고 되는데, 자, 이것이 알려주는 힌트는 뭐냐?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음수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여기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냐? 우리가 사실 음수라면은 숫자에 마이너스가 붙고 양수라면은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이 A라는 문자는 마이너스가 보이지 않지만 A 자체로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에다 대입하면서 문제 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동이 일어나요, 문제를 풀 때. 따라서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A를 마이너스 A 프라임으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B 또한 마이너스 B 프라임으로 치환하게 되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A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문자는 0보다 크게 되고 B 프라임 또한 역시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 자체에 음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마이너스 부호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끄집어낸 거죠, 마이너스 부호를. 그리고 남은 껍데기, 즉 양수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새로운 문자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B 분의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B는 무엇이 되냐면은 루트 A 프라임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루트 A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A'과 B'이 양수고 마이너스가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허수가 되고 여기 부분은 실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분모를 실수화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분모는 A' 플러스 B'이 되고요. 자,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루트 A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면은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그리고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다음 마이너스 2 루트 A B I가 되겠습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 I예요. A 프라임 B 프라임 I.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무슨 부분을 알고 싶은 거냐? 실수 부분을 알고 싶기 때문에 실수 부분만 가지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가 붙은 부분이니까 허수 부분이고 실수 부분은 여기 있겠죠. 여기가 실수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모가 A 프라임 B 플러스 B 프라임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수 부분은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쳐줄 거예요. A 프라임을 A로, B 프라임을 B로.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B 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그거예요. 문자가 음수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이기 때문에
그 문자 자체가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이너스 부호를 눈에 보이게끔 꺼내고 싶을 때, 즉 마이너스 부호를 끄집어내고 싶을 때 하는 작업이 바로 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자체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그럴 때 계산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좀 계산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3번. 개수가 다음 범위에 있을 때, 자,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0을 인수분해하라는, 자, 유리수 범위라고 했네요. 자,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0은, 자, x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디냐면은 여기까지가 유리수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인수 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얘가 실수 범위라 한다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 분해가 됩니다. 개수가 실수니까 개수는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실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된다면은 x제곱 플러스 5 또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5i, x 마이너스 루트 5i,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입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이렇게 될 때 다음 시각값을 구해라. 자, fn을 분석을 해봅시다. fn은, 자, 현재 루트 2의 1 플러스 i의, 자, 2n제곱인데 이거는 제곱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하기, 여기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계산하면, n제곱 안에 있는 부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거는 i의 n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됩니다. 이게 현재 이런 상태인 거예요. fn이라는 것이.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n이 1일 때, 즉 f1의 값은 i 더하기 마이너스 i므로 0입니다. 그런데 n이 2일 때는, 즉 f2는 i의 제곱 더하기 i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n이 3일 때는 f3은요, i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므로 얘는 0이 됩니다. n이 4일 때는, 즉 f4는요, i의 4제곱 더하기 i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2가 됩니다. 규칙이 보이죠? 이게 한 주기입니다. 이게 얘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 따라서 n이 홀수일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홀수일 때는 어차피 잘못 지었네요. 홀수일 때는 전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짝수만 남을 거예요. 짝수만. 그리고 그것의 제곱을 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그리고 f4의 제곱은 플러스 2의 제곱이겠죠. 결국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 개수만 확인하면 되겠죠. 개수만. 나머지 계산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제곱은 3i,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3i일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파 제곱이 3i고 베타 제곱이 3i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뭐가 되냐? 얘가 바로 9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따라서 알파 베타는 뭐가 돼야 됩니까? 알파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제곱을 구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i니까 합해서 제로가 됩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돼요.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네 가지가 나옵니다. 플러스 6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6일 때는, 즉 제곱이 마이너스 6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자 이번에는 특이하게 어디를 좀 고치냐? 분자 분모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6i라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이거 둘이 빼면 6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수수 알파 베타에 대해 다음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증명할 때 1번 여기 있는 거는 알파를 a 플러스 죄송합니다. a 플러스 bi로 놓고 베타를 c 플러스 di로 이제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요. 이때 이제 당연히 a, b, c, d는 당연히 실수죠. 실수.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번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때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바를 일단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a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di의 바인데, 얘는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의 바인데, 우리가 켤레 복수수란 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허수 부분을 지금 구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따라서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i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좌변이고요. 우변은 알파바 플러스 베타파인데, 얘는 a 마이너스 bi 플러스 c 마이너스 di인데, 이거는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을 따로 계산해보고 우변을 따로 계산해봤는데 결과가 같으니까, 따라서 얘와 이 녀석은 같다가 나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하고요. 2번하고 3번을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그러니까 좌변을 따로 구하고, 그러니까 좌변을 먼저 계산하고요. 좌변을 계산하고, 그리고 우변을 계산한 다음에 우변을 따로 계산을 해요. 좌변, 우변. 그러니까 시작이 다른 거예요. 이때 이 결과가 여기하고 여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둘이 같다. 따라서 좌변하고 우변도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알파, 임의의 복수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임의의 복수 베타를 c 플러스 di로 넣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7번. 자, 알파가 복소수일 때 알파 반은 0보다 같거나 큼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복수 알파를 a 플러스 bi라 하겠습니다. 이때 a와 b는 실수입니다. 알파바를 구해볼 거예요. 알파 반은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인데, 이것의 계산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뀝니다. 근데 a는 실수, b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 되겠죠. 0 이상인 두 개의 실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0 이상이 되고, 따라서 알파바는 0 이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2번을 풀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푸는 방법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특정 아이디어를 쓰면 굉장히 빨리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알파 제곱은 3-4i인데 여기서 알파 제곱의 발을 구해봅니다. 얘는 3 플러스 4i죠. 그런데 알파 제곱의 반은
알파 곱하기 알파의 바니까 알파 바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죠. 여기서 이제 또 이 두 식을 곱해봅니다. 얘와 이거를 곱해요. 그러면은 알파 바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몇이 됩니까? 25가 돼요. 따라서 알파 바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여기서 1번에서 알파 바는 어차피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항상 뭐가 나옵니까? 0 이상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알파 파는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계산을 해요. 보통 이런 문제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알파는 a 플러스 bi니까 a 플러스 bi의 제곱은 3-4i다라고 놓고 a하고 b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뭔지 모르지만 알파 바는 바로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좀 더 빠르고 그리고 계산도 적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디어가. 다음 8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a와 b의 값을 정하여라. 자, 당연히 1번은 통분한 다음에 이 복소수가 이제 실수부, 좌변을 정했을 때 복소수니까 실수 부분이 있고 허수 부분이 있을 텐데 실수 부분은 13분의 8, 허수 부분은 0, 임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이게 조금 아이디어가 있는데 먼저 a 플러스 bi 분의 25를 냅두고 나머지를 넘길게요. 10 플러스 i 분의 101 빼기 3-i 분의 20인데 얘는 계산을 해볼 거예요. 실수하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1분의 101 곱하기 10-i가 되고요. 빼기 10분의 23 플러스 i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10-i 마이너스 2, 3 플러스 i인데 얘는 4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그럼 어떤 결과를 얻느냐? a 플러스 bi 분의 25는 4 마이너스 3i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플러스 bi죠. 이때 여기 있는 분모와 이 녀석을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3i 분의 25는 a 플러스 bi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실수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를 실수로 고쳐주면은 a하고 b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를 구하라.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이거를 일일이 다 대입하고 정리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이제 1 플러스 i 그리고 a 플러스 bi 더하기 3i a 마이너스 bi죠. 얘가 2 플러스 i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을 정리했을 때 여기 부분을 싹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실수 부분은 몇이고 실수 부분은 2이고 허수 부분은 1이 되도록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하라는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2번 또한 마찬가지예요. 2번 또한 식을 계산하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더하기 3,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플러스 bi는 5 마이너스 6i에서 역시 이것도 여기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실수 부분은 몇이 되도록 실수 부분은 5,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i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복소수 z에 대하여 자 z랑 z바랑 다르대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은 반대 상황을 보면 돼요.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같다라는 거는 이게 실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켤레 복소수라는 거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허수 부분의 변화가 있는 건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허수 부분을 바꿔줬더니 변화가 없다. 결국 허수 부분을 바꿔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허수 부분이 없다. 결국 실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무슨 뜻이냐? 허수라는 뜻이죠. 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z-1의 제곱이 실수래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z가 실수이거나 z가 1 플러스 ar이 꼴이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1이고 허수 부분이 a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정에 의해서 z랑 z바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z가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z가 1 플러스 ai의 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z는 1 플러스 ai라고 할 수 있고, 이때 a는 실수겠죠. 이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z 플러스 z파인데 이거는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뭔지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11번 두 복소수.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알파, 베타파, 알파랑 베타파를 곱했더니 1이래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일단 알파는 베타 바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베타 바분의 1이에요. 베타 바분의 1이 알파라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녀석이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 알파, 베타, 바의 바 또한 뭐가 됩니까? 1이 돼야 돼요. 왜냐? 실수니까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꾸더라도 영향이 없죠. 그런데 알파, 베타, 바의 바는 뭐가 되냐? 알파, 바, 베타가 되죠. 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 베타는 알파 바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베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알파 바분의 1 더하기 베타 바분의 1은 베타 플러스 알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라고 했죠? 2분의 3, 1 플러스 i. 이게 그냥 결론이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복소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짓는 사실, 부분을 구분짓는다는 거. 이걸 구분지어서 사칙연산을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면은 어떤 거다?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작다. 그리고 루트 a분의 b가 마이너스 루트 아니죠.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루트 a분의 루트 b를 정리했더니 즉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대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실만 좀 복소수에서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지, 이거를 넘어서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i의 주기성. i의 주기성. 이걸 빼먹을 수 없죠. i의 주기성.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런 식으로 애들이 곱하면 곱해봤자 어차피 이 4개 중에 하나, 즉 4바퀴, 4바퀴가 아니죠. 한 바퀴 도는데 4번이 걸린다. 그래서 주기가 4다. 4번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이 주기성.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많이 어렵진 않아요. 특히 요 과정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하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무리수 처음 배웠을 때 하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필수 예제 문제 또한 많이 풀어보고 단원평가 대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